4차 산업혁명 성장성을 본다면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아.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붕괴됐고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단기 악재로서 역할을 하니까 단기 충격은 불가피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빠졌고 카카오는 오늘까지도 빠졌으니까 좀 저점을 확인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TV 안구승 이장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슈퍼개미 세무사로 유명하신 이정윤 밸런스에셋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윤 대표님께서는 또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이제 열렬한 구독자인데요. 풍요로운 한가위 또 민족대면절 추석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뭐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3,000에서 3,200 박스권에 딱 닫힌 모양인데요. 오늘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그런 종목 위주로 이 대표님께서 직접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금융 플랫폼 규제 선언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 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게임즈까지 내리 하락했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이제 평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그 3박자 투자법 있지 않습니까? 가치와 가격, 정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를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 버텨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빠졌지만 거래소는 보합권에서 잘 마감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이 한 1% 빠진 반면 거래소가 보합에서 맞출 수 있었던 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1%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뭐 사실 선조정을 받았어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비해서 선조정을 지난 8월달, 8월 초부터 한 보름 이상 선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약간 하방역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난주부터 최근 관건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라고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이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도 네이버는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48.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4%가 빠졌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같이 빠졌던 날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그날 이제 네이버가 7%가 빠졌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가 빠졌죠. 그 이후에도 카카오는 계속 빠지고 있고 네이버는 좀 버티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더 카카오가 많이 빠졌는데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좀 금융 플랫폼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있고 또 카카오뱅크도 있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약간 규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지금 보험 판매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스톱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제재가 일단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관련인데요. 오늘 얘기가 좀 나왔죠. 김범수 의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카카오의 자회사들에 대한 얘기.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네이버는 MOU 체결이나 협력 체제의 관계사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체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1년 동안 네이버의 자회사가 상장됐다는 걸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됐었고요. 최근에 카카오 뱅크가 상장이 됐었고요. 앞으로 일정들이 카카오 페이랄지, 뭐 카카오 뭐 엔터 뭐 이런 애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융권 규제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네이버는 싸졌을 때 사는 게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저는 그 말에는 뭐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이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카카오보다 네이버는 좀 사도 되고 카카오는 안 돼.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버텀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종목만 보는 거죠. 네이버가 더 좋아? 카카오가 더 좋아. 더 좋은 종목 사면 돼. 이게 이제 버텀업의 관점이고요. 저 같은 탑다운 분석론자들의 관점은 지금 지수가 좋아 안 좋아 또는 어느 업종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카카오가 안 좋은데 네이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탑다운 분석론자라면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좋아 뭐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빠졌거든요. SK하이닉스가 빠졌던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지난달 한 6일 정도 되네요. 그래서 5, 6일부터 급락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삼성전자는 버티고 버텼었는데요.
버티다가 조금 더 늦게 빠졌어요.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루 이틀 순서의 차이인 거지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카카오가 떨어질 때 네이버도 같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의 지수인 거래소와 코스닥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운명이라면 같은 산업에서의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완전히 차별화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예상을 했을 때 카카오가 안 좋은데 네이버는 좋을 거야 라기보단 카카오가 안 좋으면 네이버는 덜 안 좋지 정도가 맞거든요. 굳이 뭐 덜 안 좋은 종목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카카오가 좋다, 네이버가 뭐 나쁘다, 아니면 어느 게 좋다 이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들의 미래의 성장성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냐? 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끝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뭐 네이버가 좋다, 카카오가 좋다 분석보다는. 또 거기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인데 얘네가 뭐 여태까지 뭐 정부에서 미뤄져서 뭐 더 잘 간 것도 아니고 뭐 규제는 단기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 전부터 카카오는 대중적인 카카오톡이라는 성장성이 일단 뒷받침이 되었었고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금융권 플랫폼까지도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 할지라도 저는 성장성은 계속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뭐 구글은 그런 뭐 금융권이랑 얼마나 수익이 나서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글로벌 또는 아마존 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AI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AI하고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1순위, 2순위를 꼽으라면 여전히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4차 산업혁명의 성장성을 본다면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아. 근데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붕괴됐고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계속 좀 단기 악재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악재로서 본다면 뭐 단기 충격은 불가피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빠졌고 뭐 언제 저점을 확인할지 모르지만 카카오는 오늘까지도 빠졌으니까 좀 저점을 확인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점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랑 네이버가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로서 AI 빅데이터 시대를 리드할 좀 수혜 종목이라는 점은 분명히 주셨는데 투자 기간의 중요성도 항상 이제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단기, 중기, 네. 뭐 장기 투자 기간에 따라서 네. 목표 수익률과 투자 맞습니다.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중장기 투자자로 정말 나 이거 믿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분들은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무너졌지만 서서히 분할 매수 좀 들어가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뭐 그걸 알았더니 네. 뭐 제 주변 분들이 다 백억 부자가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돼요. 그럼 지금 뭐 카카오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관심 있을 테니까.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정말 한 일주일 사이에 추세가 완전 붕괴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120선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30조 이상의 대형주 30조가 뭐예요? 카카오가 지금 70조 60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60조짜리 대형주가 이렇게 급락시키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는 사실은 좀 붕괴됐어요. 그러면 뭐 오늘 사면은 내일 이득이니? 뭐 이런 말 하긴 힘들죠. 왜냐면 그게 이제 물타기 전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카카오 맨날 오르다가 한 1% 빠졌네 하고 사신 분들은 그 다음날 10% 손해보셨을 거고요. 또 그 다음날 10% 빠질 때 계속 사 무슨 카카오가 10% 빠져 했으면 그 다음날 또 7%를 손해보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십자형 양선 나오면서 이제 뭐 반등 준회 하고 사신 분들은 오늘 또 4%를 손해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라는 거는 단기 추세랑 상관이 있는데 단기 추세가 붕괴됐으니까 운에 맡기시면서 뭐 5일 빠졌으면 6일째는 오르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좀 바닥을 확인할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약 길게 보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길게 보시는데 길게 보니까 굉장히 조정 기간이 길었었는데 오른 기간은 한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정도에 얼마가 올랐냐면 작년 코로나 저점에 한 3만원에서 16만원? 그러니까 한 6배 정도가 올랐죠. 지금 떨어졌어도 1년 동안 떨어졌어도 6배 오른 종목에 내가 그럼 앞으로 몇 년을 갖고 있어야지 안정적일까?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정고점인 17만원, 18만원을 못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방금 보셨잖아요. 3, 4만원짜리가 17만원 왔는데 17만원 원 종목이 15만원, 10만원 안 가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식 종목이라는 게 확실한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카카오가 좀 계속 더 떨어진다가 아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세 붕괴됐으니까 좀 조정 끝나는 거 확인하고 사야 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의 미래를 정말 믿어요. 나 5년 볼래. 사세요. 그 대신 5년 동안 주가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 1년 볼래? 1년 볼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신 것보다. 1년 동안 5배, 6배가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타기는 좀 자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데 얘가 맨날 오르기만 했는데 갑자기 10% 빠지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 빠질 종목이 아닌데 하면서 물타기가 과연 뭐 좋은 전략이냐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사는 것보단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의 성장성 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 가치 이런 걸 믿고 사실 거면 사시고 떨어져서 사는 거는 반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꽤나 이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정부 규제로 금서법 규제가 시작되면서 카카오뱅크가 정말 금융 플랫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은행인지 대표님께서 보시는 카카오뱅크는 은행인가요? 플랫폼인가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가 뭐 은행이나 금융 플랫폼이나 이런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또 중요한 건 저런 거예요. 카카오뱅크 차트를 딱 띄워보면 카카오뱅크를 저점에서 지금 거의 2주 동안 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지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카카오뱅크 사도 돼요? 왜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상장됐을 때 물량 없어갖고 못 샀는데 이거 9만원 찍었는데 8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9만원까지 간 종목이 8만원까지 빠졌으니까 8만원에 사면 어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가 17만원 갔다가 16만원, 15만원에 사도 돼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7만원, 8만원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는 얼만데? 삼성전자는 7만원인데 SK하이닉스 10만원인데 네이버는 40만원인데 아무 의미 없고요.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한 30조가 됩니다. 30조. 사실 카카오뱅크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상장됐을 때부터 저는 시총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상장됐던 첫날 정도 요때 이제 한 40조를 좀 뚫었었는데 둘째 날 정도에 카카오뱅크 시총 40조가 어느 규모냐면 은행업에서 시가총액 1위가 KB금융인데요. 21조. 2위가 신한주인데 19조입니다. 합치면 40조. 카카오뱅크가 40조일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KB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두 군데 합한 시총이었어요. 또 고점을 찍었던 9만원 카카오뱅크가 9만원 고점을 찍었을 때는 심지어 한 48조 9조 50조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때는 하나은행하고도 합친 시총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카카오뱅크가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세 개 합친 것만큼의 회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카카오뱅크 9만원에서 8만원 떨어졌는데 사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카카오뱅크 성장성을 어느 정도 믿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 은행 합한 것만큼이라는 생각 아니라면 아직은 사지 마.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40조 밑으로 이제 30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또 추세 싸움이죠.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시총으로 말한 건 약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빅3라고 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세 개 다 합친 것만큼 가치냐 이야기라면 단기적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이제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한 2주 정도 지금 흘러 내려가는 추세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V자형 반등이 시작되는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저점을 확인해야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 시총은 부담이 분명히 되는 수준이다. 40조 넘었을 때는 특히나 한 25조 뭐 요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 30조 왔으니까 뭐 조만간 바닥에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는 뭐 한 일주일 내내 떨어지기만 하지 반등다운 반등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야 이제 카카오뱅크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종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미니예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전부 고점에 물렸어요. 3D 삼성 디스플레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뱅, 덕산 네오룩스 물리셨는데 카뱅은 특히 최고 고점인 91,000원에 비중 70%나 많이 물리셨습니다. 여윳돈이라서 기둘릴 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핵심은 카카오뱅크가 예. 투자 비중이 70%인데 기다릴까요? 예. 70%라고 한 거 맞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91,000원 최고점에 비중 70%로 물리셨는데 여윳돈이라서 기다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카카오뱅크를 팔 거냐 안 팔 거냐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종목의 70%를 사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 종목의 70%면 거의 그냥 이거 한 종목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개 말씀하신 거 10%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씩 갖고 있는 게 2배 올라봐야 난 10%를 벌어요. 그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 말고도 3개인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카카오뱅크가 70%면 나머지 10%, 10% 이렇게 4종목을 갖고 있다고 치면 10% 갖고 있는 게 2배가 올라도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억으로 7천, 1,000 샀을 때 1,000만 원 산 게 2배 오르면 1,000만 원 벌면 1억이니까 10% 버는 거예요. 근데 7천만 원 산 게 20%만 떨어졌다. 7천만 원, 20%, 1,400만 원이 손해나요. 2배, 10% 산 게 2배 벌어야지 1,000만 원 버는데 70% 산 건 20%만 떨어져도 1,400만 원이 손해가 나요. 30% 떨어지면 2,000만 원이 손해가 나요. 그럼 이거는 분산효과를 못 누리시는 거죠. 아마도 초보자이실 텐데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다 앞으로 투자를 1년, 3년, 5년, 10년을 한다면 투자 비중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 투자하는데 난 종목 너무 많은 건 좀 불편한데 그럼 3종목을 사더라도 3천만 원씩 사시면 되고, 또는 5종목을 사면 2천만 원씩 사셔야 돼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윳돈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요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달러 빈내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년, 2년, 3년 갖고 있는 돈들이에요. 근데 이제 3년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면 3년 갖고 있어도 돼. 이런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뭐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이 종목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죠. 만약에 3년 내내 떨어지거나, 또는 3년 동안 오늘 주가보다 하나도 못 오르거나. 근데 다른 어떤 종목을 샀을 때 3년 동안 2배가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았다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과거의 주가가 회계학에서 관리회계에서 이제 매몰 원가라고 해요. 매몰 원가. 매몰 원가는 정의가 뭐냐면 미래의 의사결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원가라는 뜻이거든요. 매몰됐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미래의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카카오뱅크를 내가 과거에 9만 원에 샀건 5만 원에 샀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뱅크가 좋은 종목이냐 안 좋은 종목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 두 가지 70% 너무 투자 비중이 높았고 9만 원이면 진짜 높게 사신 건데 그래서 어쨌든 투자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습니다. 70%에서 한 30%까지 줄이려면 절반 정도는 언젠간 파셔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절반 정도를 파시고요. 욕심 같아서는 사실 반등주문 팔면 좋죠. 그래서 저도 당장 팔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9만 원이 안 오더라도 지금 뭐 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사실 이게 대형주니까 그렇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뭐 그걸 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원금까지 기다리면 정말 아예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아예 시기를 정해서 한 달 안에 뭐 지금 6만 얼마니까 지금보다 조금 반등을 주면 난 원금까지는 안 오더라도 팔아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키신다면, 만약에 오늘 일기장에 쓰는 거야. 나 카카오뱅크 원금까지 아니더라도 한 7만 원, 7만 5천 원 팔 거야.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거를 지키신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투자는 성공 투자의 확률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썼어. 근데 못 지켰어. 대부분의 투자자들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마음먹은 걸 못해서거든요. 자기가 마음먹을 못해서. 마음먹을 할 줄 아는 투자자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성하거든요. 한번 내가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고쳐야 되는데 마음먹은 거 고치는 거는 사실 마음에 따라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뱅크가 좋다 나쁘다 보다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았고 매수 가격까지 못 가더라도 그 70%의 투자 비중 한 달 안에 좀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모든 분께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세 종목이나 5종목으로 집중 투자해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 주시는 반면에 정석적으로 10종목 내지는 20종목까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몇 종목이 좀 적당한 한 분산 투자 종목일까요? 집중 투자를 3종목, 5종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도 분산 투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하시는 분이 3종목 사면 33만 원씩 3종목 사는 거거든요. 100만 원 하는데 20종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목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를 하느냐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이다. 아유, 2-3개만 사면 충분하죠. 1000만 원 하는데 뭐 10종목 사면 뭐 20종목 사면 50만 원씩 사는 건데 50만 원 주가가 넘는 것도 많은데 한두씩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1억 하신다고 봤을 때 평균적인 숫자는 저는 5개에서 10개 사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 100억을 한다. 100억 하는데 5개 사면 한 종목에 20억씩 사야 되고요. 한 종목에 20억 들어가려면 내가 사다가 상한가가 사보신 분은 압니다. 한 종목에 20억을 중소형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루 거래되면 1억,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00% 제 말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투자 금액이 얼마지? 그래서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한 3개에서 많으면 한 15개? 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금액이 적다면 한 3개 정도. 투자금이 많다면 한 10개, 15개. 정말 많다면 100억까지 하면 뭐 20개 할 수도 있죠. 그 선수인데. 근데 이제 이 종목 수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야기거든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좀 투자 상담 받았던 분들 중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1억을 하는데 한 100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죠? 그냥 다 파세요. 다 파세요. 아니 1억으로 100종목을 하면 100만 원씩 100개를 산 건데 그럼 한 종목이 2배 나도 1% 수익 나는 거예요. 1%씩 들어갔으면 그 종목이 2배 나면 1%.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률이 1%라고요. 그러면 아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정리하고 정말 좋은 종목 한 5개, 1억 하면 5개, 이 정도 아니면 많이 하고 싶으면 10개, 이렇게 다시 선별을 해야 되고 또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적은 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금액 작으면 3개까지도 괜찮아요. 2개까지 괜찮아요 했는데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빵은 그냥 하나겠죠.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3억인데 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술자리 하거나 묻다 보면 나 뭐 어떤 종목 들어갔어. 한 3억 들어갔어.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러면 믿을만해. 뭘 믿을만한지 모르겠지만 믿을만하대요.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와 코스닥이 2,000종목입니다. 늘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 한 종목이 믿을만하다고 말하는 분한테 늘 방문을 해요. 2,000종목 중에서 1등으로 믿을만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2,000종목 중에서 1등으로 믿을만한 걸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2등으로 믿을만한 거, 3등으로 믿을만한 거, 세 종목을 3분의 1씩 사면 되잖아요. 4등으로 믿을만한 거, 5등으로 믿을만한 거, 5개를 5분의 1씩 사면 되잖아요. 굳이 왜 한 종목을 믿을만한 걸 어떻게 1등으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선정하지 않았겠죠. 1등으로 믿을 만한 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2등, 3등, 4등, 5등까지 종목 선정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5개 사면 돼요. 10개 사면 돼. 근데 한 종목만 사신 분들은 종목 선정 기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종목 선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우연히 알게 됐겠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른 종목은 모르니까 그 종목을 사게 됐겠죠. 그 종목 하나만 매일매일 주가를 보니까 뭔가 알게 됐겠죠. 2,000종목 중에 그 한 종목을 알게 된 거지 그 한 종목이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종목 몇 종목을 사는 거라고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 중에 뭐 3개, 5개는 괜찮다. 근데 한 종목 몰빵 투자는 하면 안 되고 또 뭐 20개 이상 너무 많은 종목에 하면 컨트롤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당 숫자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뭐 한 3개에서 뭐 한 10개, 15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속법 규제 이후에 그 10월 14일에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던 카카오페이가 다시 증권 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 플랫폼 연계 서비스가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페이로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속법 규제가 꽤 치명적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사실 준비 중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공모주 투자, 특히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상당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 아주 하나죠. 카카오페이를 공모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근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번의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걸 상장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공인회계사들도 힘든 거거든요. 좀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모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분명히 분석을 하기보단 매번 넣을 겁니다. 왜? 뭐 요즘 뭐 따상이라는 말 저는 무슨 따발총도 아니고 약간 신문 기자님들이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문 기사의 제목 자체가 그래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 뭐 카카오뱅크 따상 실패, 뭐 따상이다 따상 실패다 이게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유행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모가에 따블에서 출발해서 상한가를 첫날 간다는 얘기잖아요. 따상 실패라고 하더라도 공모가 밑에서 출발해서 공모가 밑으로 헤매는 거 10종목 중에 한 개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럼 공모는 무조건 받는 게 옳잖아요. 그걸 굳이 뭐 따질 필요가 뭐가 있나요? 공모 이후의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공모 주식이 좋냐 안 좋냐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최근 1년 동안에 모든 종목에 공모를 받고 모든 종목을 첫날 팔았다라고 계산을 해보신다면 답은 다 나오거든요. 무조건 받으시면 됩니다. 공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공모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많이 안 주거든요. 보통 예전에 따상 들어갔던 대형주들이라 할지라도 뭐 1억 넣으면 100만 원이나 줬을까? 1억 넣어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서 따상 들어가 봐야 공모가의 따상이죠. 100만 원 버는 거죠. 100만 원에서 100만 원 1% 버는 거죠.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최대한 벌었을 때예요. 이제 못 벌었을 때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1% 찬스가 있었으면 1년에 뭐 한 5%에서 10% 사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1년에 5%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20%, 30%, 40%. 공모 투자 맥시멈으로 아마 했어도 한 20%까지 났을까? 30%?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공모만 전문으로 한다면 분명히 모든 주식에 공모를 넣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그거죠. 돈이 묶여 있잖아요. 공모 들어가려면 내 종목 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현금 보유비 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모를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공모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분들은 카카오페이가 좋냐 안 좋냐라고 구분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공모 주식이 나와도 아마 공모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3, 4일 동안 돈 묶이는 것보다 3, 4일 동안 상한가 종목을 찾으려고 하실 테니까. 이건 뭐 배당주가 좋냐 안 좋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단기 매매를 하거나 1년에 뭐 30%, 50%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는 분들은 배당주 절대 안 사요. 배당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관심도 없습니다. 왜? 배당주의 목표 수익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정말 잘 잡으면 5%? 아니면 2%? 그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좋냐? 좋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퇴직 이후 60대 요 분들 중에 은행에 뭐 목돈 뭐 5억, 10억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예요. 은행에 있는 것보다 배당주가 낫죠. 반면에 뭐 주식 매매 차익으로 1년에 30%, 50% 목표하는데 배당주를 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모 시장은 분명히 다른 시장이라고 보고요.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금이 좀 있을 때는 공모를 넣기도 하고 뭐 카카오페이는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